자, 안녕하십니까. 조정상사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현재 시각 06시 32분, 외기 온도는 영하 18도. 바람이 안 불어서 어제 그제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 명절, 저는 명절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그다지 뭐 설레임이라든가 이런 건 많지 않았어요. 뭐야, 안 보여. 살면서 매년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매년 연말이나 연초, 여러분들에게 연말이며 연초, 한 해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상되는 주제나 단어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보다는 올해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그렇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근현대 이후로 현대 이르기까지 인류의 그 지적 탤런트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극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독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있어서 독보적인 어떤 명예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우리 극성인 명예를 쫓아가는 많은 학부모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영역에서 아주 철저하게 외면받아 있고, 노벨 평화상 정도가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그때 그분이 받았죠. 말도 많았지만 우린 아주 그냥 진영 논리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 나는 어떤 특정인이 특정 작품에 주는 상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지 모르지만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는, 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최근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다라는 아주 오래된 농담, 이 정도가 될 건데,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어떤 낯뜨거운 돈을 쫓아가는 한 집안에 아주 그냥 추악한, 거기에 무속도 곁들여 있고,
거기 아주 그냥 소린내 나는 인간 욕망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작품도 나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뭐 노벨 문학상을 준다고 했다면은 뭐 그런 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단편소설 작가를 이제 추적하고 나름대로 좀 파헤치고 개인의 그 일상을 좀 쳐다봤는데, 그분이 바로 그 1940년대생 정도 되나요? 레이먼드 카바라고. 레이먼드 카바라는 미국 태생의 단편 소설 작가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그 거의 고전반열에 오른 최근의 이야기를 풀어낸 사람이긴 하지만, 현대인의 The Cathedral이라는 그 대성당이라는 단편을 쓴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뭐 반성이라든가 아쉬움 등을 표한 작품이라는 거를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작가한 이후에 이분을 대해서 쓴 평론을 보고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작품이 스포는 안 하겠지만 어떤 신비로움 속, 그러니까 여느 소설하고는 확연히 다른 어떤 신비로움, 단편이 주는 매력일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편이 주는 매력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주 그냥 도면밀하게 짜여진, 그 건축으로 얘기했으면 모든 설계 도면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피우려고 하는 어떤 온실 속 같은 거잖아요. 액자 같은 내용이라고 탁탁탁 틀어박혀가지고, 액자 소설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이어서 너무나 신비로웠는데,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봤었어요. 자료를 봤는데,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한 작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작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 시대를, 그분이 쓰는 거는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글을 써내려가고, 우리는 그 글을 쫓아가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시대성이 반영이 될 거, 시대성이라는 게 반영이 되잖아요. 자신의 종교관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철학, 그다음에 인류의 이성관, 하다못해 의식주 등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게 글인 것 같아요. 글 속에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작가가 쓰려고 하지 본의 아니게 나오는 그 사람의 냄새와 처치가 배어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뭐 상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상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상을
받고자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런 상을 받았을 때 모든 인류의 지성인들이 그를 추앙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노벨문학상 뭐 100만 불이다, 뭐 150만 불이다, 50만 불이다 이런 상금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작품을 받았을 때, 수상했을 때 그 작품이 갖는 의미와 그 작품을 주었을 때 그 재단의 전통은 한번 면밀히 찾아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상을 작품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닌 어떤 그 작가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무수한 변곡점에서 그 변곡점이 인류에게 주는 순기능과 우리가 그 순기능성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반성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고 인류에 나아갈 수 있는 지평을 제시하는 인류의 작품의 활동에 대해서 주는 게 노벨문학상 아닌가요? 레이먼드 카버는 그 미국의 북서부에 어느 한 서부의 해안가에서 어떤 한 산맥을 넘어오면 그 팬 형상이 일어나잖아요. 습기를 다 빼내고 건조한 그런 곳에 과수가 자라고 이런 목재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아주 그냥 그 강원도 오지 같은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그런 곳에서 태어납니다. 자라납니다. 태어난 곳은 그쪽이 아니죠. 자라난 곳이 그쪽이죠. 워싱턴주. 동부에 있는 워싱턴주가 아니라 좌측에 있는 워싱턴 특별주가 아니라 워싱턴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동일 이름으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집안이 그 제재소 관련된 일을 했어요. 전형적인 노동자 집안이고 그 제재소 중에서도 그 목재를 자르는 쇼잉 하는 그 톱날을 관리하는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럼 그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을 앓았던 아버지 밑에서 레이먼드 카버는 나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곳에서 이 친구라는 건 이분이 좀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도넛 가게 같은 데서 이제 웨이트리스 역할을 많이 해서 어머니 집에 가서 뭐 도넛 많이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 도넛이라고 그랬으니까 카버는. 그래서 아버지의 비유 아래 아버지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자기 지인한테 카바를 좀 새로운 세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사냥을 할 수 있는 헌터에게 같이 좀 그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 부탁을 또 받은 사냥꾼은 카버를 끌고 사냥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 카버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레이먼드 카버는.
단명했죠. 40대. 어떤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은 카보의 동료들이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이곳을 벗어나려는 게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막 완전 깡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자체가.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뭐 사냥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가 뭐런, 그렇겠죠. 뭐 어떤 기종, 사냥을 하기 위한 소총의 기종, 응?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뭐 동물들의 여러 습성,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냥꾼과의 싸움, 뭐 이런 내용, 단편에 뭐 연재되는 소설,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톨스토이 장인은 글을 쓰려는 욕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취미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나도 여기에 이런 글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철저하게 그는 또 인종 차별적인 소설도 썼어요. 예전에. 인종 차별적인 소설을 썼다는 게, 인종 차별적인 자신의 철학을 반성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소설들이 또 쭉 이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벨인가요? 어떠한 퇴역군인, 흑인 퇴역군인이 주인공의 불륜을 목격하면서 그에게 화대로 주어졌던 그 백인 여성의 한 충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 70년대 백인과 흑인 간의 그 역전, 그 베트남 전쟁에 돌아온 흑인들이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전통적인 흑인 노예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부분을 놀랍게도 반전시켜주는 그런 소설들을 통해서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차별을 통쾌하게 반성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소름 끼치는 자신의 어떤 철학들을 대성당이라는 작품에서는 또한 자기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어떤 맹인이, 흑인이었습니다. 맹인이. 그 흑인이었던 그 맹인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그와 화해를 시도하는 간접적인 어떤 자신의 그 인종적인 스탠스를 그가 쓴 어떤 작품을 통해서 놀랍게 그려냈다는, 플랜을 짰다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그냥 쓱쓱쓱 쓰는 게 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쓱쓱쓱쓱 쓰는 글을 통해서 우연히 나는 소설가가 됐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단언컨대 그런 건 없습니다. 쓱쓱쓱쓱 쓰되 많은 노력과 트레이닝과 다독과 그리고 퇴고를 통해서, 그 글은 완성된 겁니다. 자신을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 천재적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라면서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자기 부정이 아닌 자기 과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 탄탄한 어떤 플롯들이 있어요. 소설, 단편 소설 속에는. 긴 장편을 읽는 것보다 이런 짧은 단편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이해하면 소름 돋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아직 레이먼드 카버는 노벨 문학상을 타지는 못했죠. 응? 노벨 문학상을 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여타 뭐 동양의 케아바타 야스날이라든가 뭐 아니면 루마니아의 그 죽은 병사의 장군인가요? 이런 분들의 책들을 보면 자신이 지속되어 왔던 저기 철학들을 계속 변주하면서 자신의 인생들을 연주하듯이 변주하면서 철학들을 녹여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류의 특히 그 노벨 재단에서 주목을 하고 그 노벨 재단이 또 보여지는 자신만의 특별한 시선을 통해서 상이 주어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벨 문학상이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노벨 문학상이라는 맨부커라든가 콩쿠르상 같은 상들은 어떤 한 작품을 보고 그에게 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쓴 작가의 일련의 트렌드를 보고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작가의 전체적인 흐름과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요 명절에 우리 이제 그런 부고장을 들고 갔다 왔고 삶에 대한 변주가 끝난 어느 분과 또 삶에 대한 변주를 계속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변주는 누구에게는 흥행이 돼서 많은 시선을 받기도 하고 그 삶의 변주는 외로운 독주곡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외로운 변주곡이 독주곡이든 흥행이든 상관하지 않고 무쇠처럼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변주를 무쇠의 뿔처럼 무쇠의 걸음처럼 계속 변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은 올해 또 개인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인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또 저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른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